사업하기 힘드시죠? 우리의 사업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매출이 심상치가 않고요. 9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던 매출이 이제 꺾였다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그 매출의 하강 속도가 이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글쎄 이 느낌이 별로 좋질 않아요. 그리고 그 하락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저희 같은 사업자들의 소득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나가는 사업자들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익입니다. 자, 오늘은 기술의 발달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매출이 꺾였습니다. 상위 10개 회사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사업자들도 한 회사에 정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3년 만에 저희 회사에서 무슨 그 스피치 아카데미인가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한번 나가봤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 신규 뉴페이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직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저랑 같이 사업했던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그것이 꼭 저희 회사뿐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품은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고농축에다가 친환경에다가 또 이 회사에서 밖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 독점성에다가 상당히 큰 매력이 있어서 잘 팔려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그러면 LOC라는 세제가 상당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막 구두약을 바르고 그걸로 데모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공의 때까지 다 빠지고. 그전에는 그런 세제가 없었거든요. 멜라루카라는 회사는 오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리뉴라는 그 로션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저는 멜라루카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리뉴 로션은 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모나비라는 주스를 아십니까? 아사이베리가 주성분으로 들어간 주스인데요. 상당히 그것도 돌풍을 일으켰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노니 주스도 있었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메이 그러면 LOC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글쎄 LOC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제 시장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요. 지금 마트에서 친환경, 고농축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팔려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사이베리하고 노니주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1.89리터 거의 2리터 가까운 아사이베리 주스 원액인데 10,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노니주스 같은 경우도 원액이 2, 3만원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나비 주스는 용량이 750ml인가 그렇죠? 그런데 얼마예요 가격이? 한 8만원대 될걸요? 몇 배가 비싼 거예요. 상당히 비싼 거죠. 물론 당연히 모나비 주스와 아사이베리를 단순 비교한다는 게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할 말도 많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모나비 주스 그러면 그냥 아사이베리 주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품 생산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키가 커야 됩니다. 하지만 2m가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농구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3m가 되는 선수를 뽑는다 하더라도 2m 이상 넘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한테는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거 상당히 괜찮네 라고 하는 느끼는 감각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이만큼 좋으나 요만큼 좋으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만족 한계선이 넘어가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요만큼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도 좋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나온 말이 가성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굳이 좋은 제품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제품들이 바깥에 널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트에서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제품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죠. 회원제 판매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진짜로 일반 사람들은 못 구합니까? 꼭 회원이 되어야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서요, 네트워크 제품 한번 쳐보세요. 천지백갈입니다. 다 깔려 있습니다. 꼭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제품 구입하려면 얼마든지 회원가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회원제 판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이 되어야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정말로 회원만 이 제품을 살 수가 있나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저한테는 고객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저에게 제품을 주문하시는 고객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회원가입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에게 제품을 주문을 합니다. 저는 제품을 사달라고 광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카톡으로, 문자로 제품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뜹니다. 그럼 그냥 전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와 같은 사업자에게 제품을 주문했던 소비자들이 이제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리더들이 단속은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국적 기업, 회사의 제품을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고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해도 미국의 원 제품을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쉽게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걸로 뭐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조금 좀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인터넷과도 전쟁을 벌이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뭐야 이거? 회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질 않네. 근데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조금 이게 법적인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같은 경우도 리더들이 모아서 이제 저희는 인터넷으로 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협의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글쎄 시대의 변화에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을 그냥 포기할까요? 이거 뭐야 이거 별로 매력도 없네? 제품이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 있고 비슷한 제품 바깥에 다 나와 있고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유통에 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품이 퀄리티가 비슷해졌어요. 이제 일반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네트워크 돈 된다고 해서 덥석덥석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독점 제품을 고르십시오. 이 회사밖에는 없는 그런 제품들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가 뭐 300알에 얼만데 왜 이 회사는 60알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이 뭐 천연이고 그거는 화학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품이 유통이 되어진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달퍼집니다. 그러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회사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이 제품을 구할 자가 없는 거죠. 마케팅에서요, 무조건 돈 버는 건 독점 시장입니다. 아무도 없어. 내가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 서울 지역에서는 샵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돈 법니다. 이게 독점이죠. 독점 제품은 반드시 그 나름대로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매니아층들이 반드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독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독점이되 제품이 기가 막히게 좋아야 됩니다. 그런 제품이 어디 있냐고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 마케팅으로 엮어 나가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소비자 마케팅을 안 되나요? 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생필품이나 일반 바깥에 시중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 마케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소비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독점 제품이 매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비슷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때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10년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제 꼭 뭐 가족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은 또 다른 분들을 또 소개해주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소비자를 만들 때가 조금 힘들었지 그 이후부터는 자연적으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그분들을 만나서 사업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 패턴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런 쪽은 조금 전문적인 건 좀 골치 아파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필품 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하면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제품도 소비자 마케팅으로 펼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알게 된 건데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제품을 앵긴다거나 유지 비용을 높인다거나. 근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런 부당한 요구가 그룹이나 리더를 통해서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러지?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소비자 마케팅 아닙니까? 사업자 찾지 마세요. 소비자를 찾으십시오. 그런데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제품이다. 그럼 그 회사 건 뭐하러 합니까? 반드시 소비자 마케팅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하면 독점적인 제품과 아니면 생필품 제품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는 거겠죠. 그러나 독점적인 제품이든 생필품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소비자를 찾는 방식으로 나가셔야지, 사업자를 찾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절대는 아니고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1년 동안을 사업 설명을 하러 다녔는데요, 정말로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헛수고를 하다가 생각을 바꾼 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소비자 쪽으로 나가야지. 이거 사업자를 찾다 보니까 1년 죽게 고생했는데 돌아보면 매출도 없어, 소비자도 없어, 파트너도 안 생겨.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마케팅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저희 스폰서 리더들 이런 분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사업자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략이 있고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쭉 밀고 나가십시오. 소비자 마케팅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제품의 퀄리티가 시중에 많이 높아지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시장에 먹히는 제품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전략을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누구든지 간에 가볍게 소비자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유통을 시켜 보십시오.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시장이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네트워크도 아무 생각 없이 스폰서가 일리 가세요 그러면 일리 가고, 전리 가세요 전리 가서 성공하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스템이요, 어떤 분들은 시스템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최고인 회사가 어느 회사죠? 아메이죠? 그건 아주 유명하니까. 그러면 아메이를 하세요. 그러면 안 한대. 그래서 아메이를 막 욕해요. 아니,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시스템으로 가장 유명한 왜 아메이를 안 하십니까? 돈이 안 된대. 이 갭을요, 여러분들은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시스템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 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마케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걸 예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필품을 하겠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것보다 이것이 왜 좋은지, 가격 대비 이것이 왜 좋은지를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독점 제품이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디로 유통되어질 것인지, 어느 시장으로 유통되어질 것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 어떻고 그 다음 달에 어떻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깝깝한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내일 일어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 들으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고, 왜? 스폰서가 내려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왜 네트워크 하다 포기하신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를 저주하는지 아십니까? 그 잃어버린 세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영어 공부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놈의 앵무새 같은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이것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듣다가 그냥 쫑 난 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차근차근 밟아 나가십시오. 사업 재밌게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전략을 짜십시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